자, IP 주소입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자, 보면은 IP 주소는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IP 주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IP 버전 4가 있고요. IP 버전 6이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IP 버전 4는 4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당이 8비트예요. 한 자리가 8비트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크기는 2의 8승 256까지가 오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255의 숫자가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92점, 168점, 95점, 17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숫자가 257점, 290점, 300점, 600 이런 숫자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각 자리의 숫자는 절대로 255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IP 버전 4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8비트고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총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32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강 2의 32승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IP 버전 4에서는 특징적인 게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속한 특징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C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차리면 이 주소가 이제 C클래스의 주소가 할당이 될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C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는 좀 남아요, 주소가. 근데 C클래스만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A클래스, B클래스의 주소를 할당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IP 주소가 이제 포화 상태에 온 거예요. 더 이상 주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이제 IP 버전 6을 만든 거죠.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IP 버전 6으로 확 가면 좋겠지만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찰관이 한 마을에 컴퓨터를 사람들을 100명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갑자기 1000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제 좀 많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방식과 이 방식을 같이 쓰고 있는데 IP 버전 6은 이거는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론으로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콜론. 얘는 이제 점으로서 숫자와 숫자를 구분을 했는데 얘는 이제 콜론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얘 하나가 몇 비트 차지하냐면 16비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가 몇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냐면 8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총 몇 비트가 되겠습니까? 128비트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한 자리가 16비트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이게 얼마겠습니까? 2의 16까지가 되는 거죠. 2의 16은 얼마예요? 계산하면? 그죠? 엄청나게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이걸 10진수로 표시하면은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표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진수 표기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8비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의 128승까지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포화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P 버전 4, IP 버전 6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가 IP 버전 4보다는 이제 IP 버전 6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과거에는 IP 버전 4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IP 버전 4의 주소 체계에서 3번에 보면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은 뒤쪽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IP 버전 4는 이 세 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뜻을 한번 보면 클래스로 다 나눠놨죠. 예,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숫자의 범위가 클래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만을 따지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 이게 이제 몇 비트냐면 첫 번째 부분이 8비트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A 클래스는 얘가 무조건 0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A 클래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숫자는 여기에 뭐가 채워질 때예요? 0이 채워질 때고 가장 큰 숫자는 1이 채워질 때죠. 무조건 이 앞에 비트만 0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작을 때는 0이고 예, 계산하면 얼마요? 127인가요? 네,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클래스는 나올 수 있는 이 첫 번째 숫자가 그러니까 주소가 뭐뭐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앞에가 올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0에서부터 127까지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두 0인 것과 1인 것은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용도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27까지가 아니라 1에서부터 126까지 여기 있는 숫자가 1에서부터 126까지 오면은 얘는 A 클래스다라고 보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숫자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되겠죠? A 클래스의 범위 1에서부터 126 여기 앞에 숫자만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B 클래스를 보세요. B 클래스도 이제 B 클래스는 물론 여러분이 뒤에 있는 숫자를 그냥 바로 외워도 돼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한 거고, B 클래스는 그럼 누가 A 클래스가 할당이 되느냐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은 숫자의 범위를 일단 기억을 해주고요. A 클래스는 무조건 앞에가 1, 0으로만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앞에가 1, 0이어야 되니까 가장 작은 숫자는 이게 0이 채워질 때고 가장 큰 숫자는 이게 1이 채워질 때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 0이 채워질 때는 얼마예요? 128이 되죠. 네. 1, 2, 4, 8, 16, 32, 64, 128. 네. 그러니까 128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191까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숫자의 범위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뭐 130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B 클래스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제 IP 버전 4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클래스가 조금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C 클래스는 이제 여기가 191에서 끝났으니까 얘는 192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9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까지냐면 223까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클래스는 앞에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저 숫자가 나오냐면 110으로 시작을 한 거죠. 110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C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두가 다 0일 때 했더니 192가 되더라. 이게 모두가 1일 때 따져봤더니 223이 되더라. 그래서 C 클래스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시험 범위는 시험은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C 클래스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C 클래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 클래스를 중점적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클래스의 주소 할당 범위, 특히나 A 클래스가 1부터 126까지라는 거. 네. 떼주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왜 그렇게 나올까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클래스는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소의 범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소를 보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A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를 한번 보세요.
네, 서브넷 마스크가 255.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IP 주소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 IP 주소 하나에다가 컴퓨터 한 대를 연결하진 않죠. 네, 거기다 이제 몇 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얘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맘대로 연결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56가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 8비트니까. 또 얘도 256가지가 있는 거죠. 8비트니까. 얘도 256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IP 주소가 이렇게 되니까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256 곱하기 256대의 컴퓨터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56은 2의 8승이잖아요. 그래서 8이 3개 붙었으니까 2의 몇 승이에요? 네, 2의 24승까지를 낳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2대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네, 2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의 24승 빼기 2대의 호스트 수, 호스트라는 것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 A 클래스의 주소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한 2대를 연결하고 쓰고 있다. 그럼 남은 IP 주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컴퓨터 대수를 가지려면 우리 회사 컴퓨터가 256대냐 그거죠. 네, 2의 24승 개의 컴퓨터를 가지려면 규모가 어떠세요? 엄청나게 큰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망, 네, 국가에서 이 주소를 A 클래스 주소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클래스를 보세요. 네. 네, B 클래스의 이제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보세요. 얘는 25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 이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의 8승계, 얘가 2의 8승계 곱하기 해서 빼기 2를 해주면 되죠. 항상 2개는 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2의 16승 빼기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죠. 그래서 2의 16승만 해도 2의 10승은 1024에다가 거기다가 2의 6승까지 곱하니까 이것만 해도 어떠세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데서 쓰냐면 중대형망에서 쓰고 있다 그죠. 엄청나게 큰 회사라든지 중대형망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C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B 클래스 아니면 C 클래스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를 보세요. 255.0인 거죠.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얘는 8비트니까 어떠세요? 2의 8승, 즉 256에서 이제 빼기 2를 하면 몇 대요? 254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최대 내가 IP 주소를 받아왔어요. 네, 그러면 그 IP 주소 하나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254대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통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내가 컴퓨터 10대만 연결해도 돼요. 20대만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컴퓨터 254대를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C 클래스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10대, 0대에서부터 254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C 클래스 됩니다. 네. 그래서 네. C 클래스의 주소가 192로 시작이 되죠. 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IP 주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의 IP 주소는 얼마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네, IP config 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어디서 쳐요? 네, 윈도우즈 이제 7 버전, 윈도우즈 이제 7 버전 같은 경우는 시작의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도스 모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면은 여러분의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92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를 기억해 주냐면 A, B, C 클래스의 주소 할당의 범위 기억해 주면 되고,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 기억해 주면 되고, 서브넷 마스크의 주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주소라고 있어요. 사설 주소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겨놨어요. 이거는 주소 할당을 하지 않고 사설 주소로 쓰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회사 주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A라는 회사의 컴퓨터와 저기 부산에 있는 회사를 연결을 하고 싶다. 내가 직접 땅을 파고 여기에 랜선 꺼내가지고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B에 있는 회사 문 틈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팔려면 너무 시간과 예산 낭비가 심하니까 인터넷이라는 쓰고 있는 KT한테 인터넷 회선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선은 우리 회사가만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사설 주소가 돼요. 그래서 이 사설 주소용으로 그 주소는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사설 주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요. 특히나 C클래스의 사설 주소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C클래스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 168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자기 회사의 IP 주소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92, 168로 아마 시작할 거예요. 큰 회사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배정하지 않는 주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 나왔어요? 000이죠? 000. 여기요. 모두가 다 0인 거. 그 다음에 111인 거.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이제 할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것, 127로 시작하는 것 두 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배정하지 않는 주소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호스트 주소가 모두 0인 것, 호스트가 1인 것은 우리가 뒤쪽에서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죠? 이제 이게 IP 버전 4에 대한 내용이고요. IP 버전 6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가 주소가 부족하니까 확장해서 만든 게 IP 버전 6이고, 기억해야 될 거는 16비트짜리가 8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몇 개까지 주소가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냐? 이론상으로 2의 128승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기죠, 단위가 어거거거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제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16진수 표기법을 사용하고 숫자 사이는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주소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알아보기 쉽잖아요. 근데 버전 6은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 주소 체계를 보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16진수 4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16비트 짜리가 8개다 그랬죠. IP 버전 6이.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좀 끊어서 찍을게요.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진수로 표현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6비트가 된다 그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때는 몇 비트가 필요해요? 16진수는 0에서부터 15까지가 있죠. 15를 표현하려면 1111이죠. 여기 16진수 한 자리 표현하려면 4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한 자리가 16진수 이제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16비트 한 자리가 되는 거고, 얘가 또 16비트 한 자리, 얘가 16비트 한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콜론, 이거 콜론 해가지고 얘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8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몇 진수 표기법 쓴다 그랬어요? 16진수 표기법 쓴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16진수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4개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 한 자리다. 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은 거기가 이제 16진수로 FD, CC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릿수 개수가 맞다라는 거죠. 4개씩.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0이 좀 많아요. 그래서 0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0을 생략을 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0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2010, 0D18, 0000, 000 이렇게 많은 거예요. 0이 몇 군데나 있냐면 연속된 0이 4군데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축약을 시켜가지고 땡땡 2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버리면은 이게 이제 0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또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앞자리의 0도 축약시켜버려요. 앞자리의 0을 빼버리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근데 뒷자리의 0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릿수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표현을 할 때 123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230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있는 0은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뒷자리에 있는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뒷자리의 0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0을 축약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한 군데만 나와줘야 돼요. 한 군데만. 네, 이거를 2번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네, 2군데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2번을 보면 그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0을 생략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이고 또 5번에 보면은 그죠? 네, 그 콜론은 2번 이상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콜론이 0을 생략하는 내용인데 2군데 나오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IP 버전 6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다. 그죠? 그래서 이에 128승까지를 표시할 수가 있고 16진수로 표시할 수 있고 콜론으로서 구분하고 연속된 0은 생략할 수가 있다. 앞자리의 0은 생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같이 쓸 수 있을까? 주소 체계가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IP 버전 6으로 변환을 하는데 듀얼 스택 방법으로 변환할 수 있고 터널링 방법으로 변환할 수 있고 또 주소 변환 방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어떤 기법이냐? 듀얼 스택이다. 듀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2가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 프로토콜을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걸 듀얼 스택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되셨죠? 그래서 동시 처리한다. 됐죠? 두 번째는 이제 터널링 기법이 됩니다. IP 버전 4를 처리를 하는데, 네. 자, 이게 이제 IP 버전 4를 처리하는 단계다. 그럼 여기다 터널을 하나 뚫어가지고, 여기에 IP 버전 6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설명을 이제 쉽게 그렇게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링 기술의 문제점은 뭐냐면 반드시 2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보안상의 문제는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2개의 프로토콜을 모두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나에서 이제 터널 하나를 이 공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하량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IP 버전 4를 IP 버전 6 주소 방식으로 변환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우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 모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것이 뭐냐면 IP 버전 4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유니, 브로드, 멀티캐스트 세 가지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IP 버전 6은 유니,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빠진 거겠죠. 뭔가 안 좋아서. 브로드캐스트가 빠지고 새로운 애니캐스트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럼 왜 브로드캐스트가 빠졌을까? 그럼 도대체 유니캐스트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용어상입니다. 용어로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 방식입니다. 그냥 1대1로 통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니캐스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그냥 1대1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와 여기 있는 컴퓨터가 이제 서로 1대1로 통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PC들은 건들지 않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인데요. 이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라는 거죠. 자, 브로드캐스트는 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다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전체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1대 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브로드캐스트가. 근데 거부권이 없어요. 내가 그 메시지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CPU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 이게 인터럽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침 방송으로. 난 그걸 안 듣고 싶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시골의 이장님 무조건 받아야 된다. CPU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걸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럼 CPU가 원래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브로드캐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세요? CPU한테 안 좋겠죠. 하던 일을 맨날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IP 버전 6으로 오면서 브로드캐스트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 방식이 있는데 멀티캐스트는 이제 어떤 방식이 되냐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 한 대의 컴퓨터가 여러 대의 컴퓨터한테 보내는 건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룹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멀티캐스트.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보다는 어떠세요? 멀티캐스트가 더 낫죠. 네, 그래서 200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내가 100명한테만 전송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다. 1학년한테만 방송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멀티캐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IP 버전 4, 6에서 모두 네,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선택을 하고 있고요. 애니캐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통신을 하고 있으면 이건 IP 버전 6에만 있는 거죠. 내가 통신을 하고 있으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서버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돼요. 네, 그래서 얘도 1대1 방식이죠. 유니캐스트도 1대1 방식인데 네, 애니캐스트도 1대1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접속 지점에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접속을 했다. 그럼 여기랑 가장 가까운 서버가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서버랑 연결해 주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애니캐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종류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IP 버전 4, 그죠? 유니, 브로드, 멀티. IP 버전 6, 유니, 멀티, 애니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간혹가다가 이제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이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을 선택할 수 없으면 이제 그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그룹을 선택해서 네, 보낼 수 있으면 이제 멀티캐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크썸 보세요. 체크썸. 네, 체크썸도 이제 이게 하나의 용어가 됩니다. 네. 네, 체크썸이라는 것은 IP 버전 6에만 있는 거, IP 버전 4에만 있는 겁니다. 네, 뭔가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 IP 버전 4에는 이제 헤더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헤더 정보가 20바이트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가변 길이가 됩니다. 네, IP 버전 6으로 오면서 네, 보안에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IP 버전 4는 이제 헤더 정보가 40바이트가 되고요. 네, 고정 크기입니다. 네, 고정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변보다는 이제 고정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요. 체크썸이라는 것은 IP 버전 4에만 존재하는 방식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데이터가 변조되었나? 혹시나 데이터가 깨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체크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체크썸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한번 보라고 이제 거기다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업무 이제 서브넷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B 클래스 아니면 이제 C 클래스에서는 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분리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C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C 클래스에서는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뭐였냐면 255, 255, 25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가 254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룹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쓰겠다 그러면 그냥 이게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룹을 2개로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254대의 컴퓨터가 254대가 있는데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으로 이제 2개로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대표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주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과 이거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주소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254대의 컴퓨터를 그냥 하나로 통째로 쓰겠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그룹으로 나눠서 쓰겠다 그러면 서브넷 주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C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서브넷 주소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서브넷 주소를 구해보자라는 건데 이 서브넷 주소는 어디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몇 비트예요? 8비트예요. 8비트를 가지고 이제 2개의 그룹으로 쪼갤 수 있고 자기가 3개의 그룹으로 쪼갤 수 있고 또 4개의 그룹으로 쪼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쪼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주소에서는 254대의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조건을 내걸게요. 자, C 클래스예요. 우리 회사는 C 클래스인데 내가 그룹을 몇 개로 나눌 거냐면 5개의 그룹으로 쪼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주소를 이제 어떻게 5개로 쪼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게 8비트란 말이에요.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빼버리고 뒤에 것만 따질게요. 네, 하나 더. 5개의 그룹으로 쪼개겠다. 그럼 여러분이 몇 비트가 있어야지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3비트가 생겨야죠. 그래서 3비트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부터 3개 여기까지를 이제 그룹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룹의 용도. 네. 그래서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룹의 용도로 쓰는 데만 2를 붙여요. 이렇게. 나머지는 0을 붙여요. 이렇게. 왜냐면 서브넷 마스크에서 255가 뭐예요? 다 1이죠. 얘도 1이죠. 네. 그래서 그룹의 용도에만 2를 붙이고 나머지는 0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얼마요? 224요? 네, 아니요. 이거 제가 여기서부터 세야죠. 1, 2, 4, 8, 16, 32, 64, 128. 네, 이걸 3개를 더했더니 2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의 그룹으로 쪼갤 거면 우리 회사의 서브넷 주소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그룹의 용도였어요. 그럼 이 그룹에서는 이제 5개의 그룹이 필요하지만 3비트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나오는 것은 몇 개의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8개의 그룹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3개는 쓰던지 말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의 용도를 보세요. 앞에가 이런 그룹이 나올 수 있죠. 또 001이라는 그룹이 나올 수 있죠. 0102라는 그룹 나올 수 있죠. 011이라는 그룹이 나올 수 있죠. 100, 101, 110, 111 이렇게 8개의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룹 됐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냐라는 거죠. 자, 여기가 5개죠? 하나, 둘, 셋, 이거죠. 이런 주소가 나올 수 있고 모두가 1인 이런 주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몇 개가 나오느냐. 여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됩니다. 네,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5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3비트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각 그룹에는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얼마냐. 그러면 이제 5비트가 남는 거죠. 2의 5승 32개씩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항상 2개는 빼게 됩니다. 빼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개의 그룹을 나누려면 서브넷 주소는 얼마입니까? 255, 255, 255점, 224가 된다라는 거죠.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세요. B클래스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B클래스고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룹이 아니라 컴퓨터. 네. 컴퓨터를 100대씩 구현을 하고 싶다. 1000대입니까? 네, 1000대. 네, 1000대씩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쪽 컴퓨터 대수가 몇 비트가 있어야지 1000대가 나오느냐 그걸 계산을 해줘야죠. 네, 1000가지가 나오려면 비트가 몇 개 필요해요? 가장 가까운 넘치는 거. 부족하면 안 되니까 10비트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2의 10승은 1024가 되니까 B클래스면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5, 255,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이제 이걸 자기가 16개를 그려봐요. 네, 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에 것이 10비트를 만들어요. 컴퓨터니까. 앞에는 그룹을 물어볼 때는 앞에를 따지고 컴퓨터 대수를 물어볼 때는 이제 뒤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서브넷 주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컴퓨터 자리에는 뭘 채우기로 했어요? 0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룹에다는 뭘 채우기로 했어요? 2를 채우기로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50이네요. 그래서 이것의 서브넷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255점, 255점, 252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다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이런 서브넷 주소가 나온다 그거죠. 네. 그래서 그룹으로 물어볼 때 서브넷 주소
그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로 물어볼 때 서브넷 주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보세요. 네, 또 이런 예가 나왔군요. IP 주소가 IP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255점, 255점, 서브넷 주소인데요.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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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라고 주어졌습니다. 구성 가능한 호스트 수를 구하시오. 자, 호스트 수라는 것은 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수를 구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는 이제 A 클래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진수로 만들어 보는 거죠. 224를. 그래서 끝에 있는 224를 이진수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224를 이진수로 만들었더니 얼마냐면 111 맞나요? 0, 0, 0, 0, 0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된 0, 여기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수가 되는 거죠. 얘는 나올 수 있는 그룹의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1, 2, 3, 4, 5 5비트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5비트.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는 2의 5승에다가 항상 2개는 빼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3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쪽에서는 이 주소의 개념 이제 이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보세요. 이건 이제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 WW는 이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고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URL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URL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주소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주소를 쓸 때 HTTP하고 슬래시를 2개 걷게 돼 있죠. HTTP는 이제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도메인 네임에 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네이버를 쓰게 되는 것이고, HTTP가 지나다니는 포트 번호가 있죠. 자, 포트 번호를 원래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HTTP는 포트 번호가 얼마예요? 80인가요? 네, 쓰고 슬래시 하고 나서 파일이 들어있는 이제 디렉토리 폴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URL이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전체 URL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도메인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메일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메일이다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7비트 ASCII 코드 값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형식은 이제 사용자 아이디, 호스트 주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상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프로토콜에 대한 종류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4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SMTP, 그다음에 POP, MIME, 그다음에 IMEM. 자, 이 4가지는 중요합니다. 네. 편지를 보낼 때 프로토콜 4가지가 필요한데, SMTP는 내가 먼저 편지는 어떠세요? 보내는 거죠. 그래서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네. 보낸다라는 것을 2자로 뭐라 그래요? 송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팝은 메일을 뭐 할 때 사용되냐면 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수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MIME는 뭐냐면 이제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어떠세요? 그냥 텍스트의 이메일만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그림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해주는 게 바로 MIM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된다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IMAP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일을 받을 때 헤더하고 내용을 같이 보여주게 되는데 IMAP이라는 것은 이제 헤더만 보여주는 거예요. 헤더만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서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일을 보고자 할 때는 서버와 연결을 해서 네,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구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제 4가지 꼭 기억해 주면 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FTP 보세요. 네, FTP는 이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파일만 중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린 파일을 상대방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특정한 계정이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디 비번이 있어야지 서로 파일을 공유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익명의 계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Anonymous FTP가 돼요. 그래서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다.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넷, 익스트라넷이 있어요.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인트라넷은 인이다라는 거죠.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예요. 우리 회사에 사내 게시판을 이용해야 되고 업무 일지를 써야 되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외부인들이 우리 사내 게시판을 보면 어떠세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내부인들만 기업 내부인들만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용어상으로 인트라넷이라고 한다 그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청업체가 있다라든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 서로 게시판을 공유하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것을 우리 익스트라넷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이다라는 용어를 더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다. 자, 되셨죠? 네. 그 다음에 VPN까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VPN은 가상사설망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사설 인터넷 주소, 사설 IP 주소가 있었죠. 그걸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VPN은 이제 회사 사설망인 거죠. 회사망인데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설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터널링 기술과 암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인들만 써야 되는데 외부인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안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용어를 기억해 주면 돼요. 가상사설망은 VPN이라고 하는구나 라고요.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 명령을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핑이라는 것은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네이버랑 연결이 되었나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핑하고 나서 네이버 주소를 쓰면 돼요. 그러면 눈꽃만큼만 데이터를 네이버로 가게 됩니다. 그럼 네이버가 잘 받았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게 돼요. 그게 연결되었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심심해가지고 계속 자주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좀 성질나겠죠. 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핑을 막아놓기도 해요. 난 핑을 안 받겠다. 이렇게 막아놓기도 합니다. 이 핑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도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심심해가지고 계속 몇 초 간격으로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다른 일을 못하겠죠. 네, 서버가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도스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핑이라는 명령어는 하여튼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IP config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 PC의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IP config만 쓰고 /all 다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IP config만 쳐도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많이 보여줄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그래서 나의 맥 주소를 가르쳐주고
나의 IP 주소를 가르쳐주고 나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가르쳐주고 나의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알려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컴퓨터에다가. NS 룩업입니다. 룩이죠. 뭔가 찾는다라는 거죠. 도메인 네임으로 IP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IP 주소는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NS 룩업하고 네이버 도메인 주소를 쳐보라라는 거죠. 트레이서트는 뭐냐면 경우, 경로, 내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네이버까지 접속을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속을 했을까? 다이렉트로 접속되진 않겠죠. 거쳐서 될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 나중에 우리 서버에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서 누가 들어왔나 그런 경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필요하게 되고요. ARP는 뭐였어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경해 주는 거였죠. 네. 그래서 물리적인 주소와 IP 주소를 알고 싶을 때 여기서 명령어입니다. 얘는 ARP를 치면 그 주소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브라우저부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목감기가 걸려서 수업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양해 바랍니다. 네.